GS 리테일의 향후 주가는 합병체제 성공에 달려 있습니다.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은 7월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병 뒤 존속법인은 GS 리테일이며 합병 비율은 1대4 정도로 GS 홈쇼핑 주식 한 주당 GS 리테일의 신주 4주 정도가 배정됩니다. 허연수 GS 리테일 부회장은 합병 시너지를 통해 2025년까지 매출 2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 부회장은 GS 홈쇼핑과 합병을 통해 고객 데이터 통합, 온오프라인 물류와 배송 인프라 통합, 통합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의 합병 시너지를 내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허 부회장은 GS 홈쇼핑의 현금 창출력을 활용해 신사업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GS 홈쇼핑은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영업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 막혀있는 홈쇼핑 사업의 현금을 이용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이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의 합병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허연수 부회장은 GS 홈쇼핑의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S 리테일은 GS 홈쇼핑과 합병으로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GS 리테일은 디지털 전환을 위해 가장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유통기업 가운데 한 곳입니다. 2020년 11월 KT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물류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고 LG전자와 손잡고 로봇 배송 서비스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GS25에서 수집한 소비 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들과 융합해 상품화하고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어 신규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GS 홈쇼핑은 온라인 모바일 커머스의 강점이 있습니다. GS 홈쇼핑은 3천만 가구에 가까운 TV 홈쇼핑 시청 가구와 함께 모바일 쇼핑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은 홈쇼핑으로 주문한 물건을 편의점 GS25 점포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GS샵에서 주문을 하고 편의점 GS25에서 픽업을 하는 것입니다. 택배를 찾으러 오면서 편의점에 들르는 고객이 늘어나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유통은 편의점 사업자밖에 할 수 없습니다. GS 리테일은 GS 홈쇼핑이 모바일에서 갖고 있는 강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연수 부회장은 배송 서비스를 강화해 편의점 사업의 확장성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GS 홈쇼핑은 2020년 2월 배달 대행 서비스 부릉을 운영하는 메시코리아 지분을 인수하는 등 퀵커머스 사업 진출을 위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메시코리아는 6만 6천여 명의 제휴 배송기사와 450여 개의 물류 거점을 보유하고 있는 물류 스타트업입니다. GS 리테일은 이번 투자로 다회차 당일 배송이나 즉시 배송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퀵커머스를 이용해 택배 차량으로는 이동에 한계가 있는 좁은 골목까지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쿠팡 등 기존 이커머스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가 운영하는 배달앱 요기요 인수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기요는 현재 도심형 물류 창고를 통해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을 30분 내에 배달하는 퀵커머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과 GS 홈쇼핑의 현금성 자산과 현금 창출 능력을 고려하면 인수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이 요기요를 인수한다면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각적 소비, 소용량 배송이라는 퀵커머스의 특징상 편의점이 취급하는 품목은 대부분 배송 대상이 되고 1만 5천 개의 편의점 매장은 오프라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GS 리테일이 2021년 실적을 회복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14일 44,900원까지 갔던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는 3만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특히 2020년 4분기 편의점 부문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기존점의 매출이 3%가량 감소했습니다. 주택가 점포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했으나 유동인구 감소 영향으로 오피스 및 학교, 학원과 상권 점포들의 타격이 컸기 때문입니다. 호텔 부문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투숙률이 50% 가까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비대면 수업과 재택근무가 줄고 정상 등교와 출근이 시작되면서 편의점 매출은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부문도 2019년 4분기부터 1년 동안 부진한 매장 35개 지점을 폐점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해 올해부터는 수익성 개선의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과 함께 GS 홈쇼핑과 합병 시너지까지 구체화된다면 주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연수 부회장은 유통업계에서는 보기 드문 공대 출신 경영자입니다. GS 리테일에서 대형마트와 편의점 사업부 등을 두루 거쳤습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납품되는 치약의 차이도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실무적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허 부회장은 유통업에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해 왔습니다. 2018년 국내 편의점 업계 최초로 무인 편의점을 시범 운영했고 2020년 6월에는 드론 배송 시스템을 시연하는 등 디지털 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GS 리테일은 안면인식 출입문, 이미지인식 스마트 스캐너, 자동 발주 시스템 등 스마트 스토어 솔루션 기술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데이터 분석 컨설팅을 도입하고 K뱅크 주주로 참여하는 등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을 위한 디지털 분야 투자에 공을 들였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하고 디테일에 강한 강점을 살려 유통업 불황에도 GS 리테일을 그룹의 효자 계열사로 키워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